다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다들 멀리서 많이 오셔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저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시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죠? 제 강의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어떻게, 공부는 어디 정도까지 하셨습니까? 혹시 추나추동은 다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정도? 예. 예. 아니면 안 들어보셨다. 괜찮습니다. 수업의 수준을 맞춰봐야 되거든요, 레벨을. 참고로 제가 하는 강의는 요 신물상 명리라고 하는데, 자, 이건 처음 들어보셨죠? 원래 물상명리라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상리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물상을 조금 섞어서 쓰는 논리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신자를 붙인 게 뭐냐면 제 나름대로 보니까 다른 법칙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제가 이게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역학 서적이라든지 기존에 배워오던 틀하고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강의가 시작된 게 뭐냐면, 제가 신물상명리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거기서는 좀 실전 위주로 갔어요. 막 실전 풀이로 쭉 그냥 가다 보니까 기존 명리서에서 배우던 내용들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이 섞이니까 뭔가 정리가 안 된다. 뭐가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빨리 습득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다른 차별점이라든지 이게 체계적인 뭔가가 있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 중간 과정이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제 강의는 추나추동을 한 번 정도 접해 보신 분들이 들으시면 오히려 더 좋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역학 분야의 책을 조금이라도 좀 읽어 보신 분들은 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의하는 걸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가 솔직히 제일 좋더라고요. 왜? 그냥 그려지니까. 기존에 막 특히 경영 쪽 많이 하신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바꿔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문이라는 게 하나의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학습을 했다는 건 뭐냐면 뭔가 선들이를 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우고 뭔가 새로이 그리려 하니까 자국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자국을 바꾸는 게 오히려 안 했던 분들보다 더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더 시간이. 자, 일단은 이 신물상명리가 뭐냐면, 과거의 텍스트는 우리가 이 팔자를 구분 지을 때 맨 처음에 뭐부터 보고 합니까? 일주.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에서, 즉 격을 잡고, 그죠? 격에 의해서 뭐 그 10정격을 따질 수도 있고 아니면 파격을 따질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을 부여해서 구분 지어서 나갔죠. 네, 이게 과거예요. 과거 논리라는 거죠. 그러면 요즘 현대에서 좀 많이 쓰는 논리가 추나추동인데, 자, 추나추동 신사주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 놓습니까? 자, 첫 번째, 이 세상 팔자에 용신은 뭐밖에 없다? 재간밖에 없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뭔가 강력한 글자가 있으면, 즉 왕자를 입격하라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이게 순수히 따진다면 지지만 가지고서 글자의 모양새대로 팔자를 해석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석해서 지금 많이 해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자, 여기서 저도 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자, 격에서 잡았을 때는 얘는 무조건 격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격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있을까요? 자, 책 보면 쉽습니다. 사람들 오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파격인 인생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왕자의 입격도 좋고 용신의 재관을 용신으로 잡아서 팔자를 풀어나가는 것도 좋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팔자를 풀어다 보니까 뭔가 관인, 자, 재관을 쫓는다면 첫 번째 관으로 간다면 관인 소통인 팔자는 뭐 들어갑니까? 조직으로 가죠. 자, 두 번째 식재로 가는 팔자는요. 자기 사업 분야로 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관인 소통인 팔자도 조직으로 안 가고 자기 사업하는 사람도 많고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도 많고 식신생재인 팔자를 가지고서도 자기 사업을 안 하고 조직에 있다든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관인 소통을 해서 뭔가 이 사람이 관직을 나아가서 한다면 운이 어떤 운이 오면 좋아요? 관성이라든지 인성운이 오면 어떻게 좋겠죠? 그런데 이때 망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신생재로 간다면 식재의 운이 온다면 어때요? 발복을 하고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정제대운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뭔가 저는 이게 물음표가 달리더라는 거예요, 물음표가. 과연 이걸로만 과연 풀 수 있을까? 왕자의 입격으로 해서 풀 수 있을까? 이걸 고민 많이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유출을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자, 우리가 용신을 잡는 이 재관을 용신을 잡는다. 이것도 뭐예요? 나와 재관은 짝이 되죠. 네, 짝론이라는 거예요, 짝론. 이 짝론은 뭐냐면 음양이라는 거예요, 음양. 음양을 갖다가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팔자는. 근데 그 음양이 제가 관찰한 바로는 재관이 아니라 간지의 음양이라는 거예요, 간지의 음양. 내가 어떤 간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글자의 훼손이 올 때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러지 않고 그걸 안 건드릴 때는 평하거나 길함에서 발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샘플링 검출을 많이 하고 해보다 보니까 이게 맞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존 명리학적으로 배워왔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몇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 정확하게 찝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풀이할 때 어떻게 풀이를 합니까? 길과 형이 번복이 돼 있다고 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망한 시점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신문상 명리를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테마로 5단계로 끝마치려고 했어요. 정말 이 방법으로 쓰면 바로바로 팔자가 보인다. 그랬는데 학습하시는 분들이 뭔가 그때 안 좋았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명리학적으로 습득되어진 부분이 자칫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드린 부분을 전혀 납득을 못하시고 항상 또 지지만 가지고 팔자를 관찰하시더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천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지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대운도 10년씩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 같은 경우에는 5년씩 끊어서 봐요. 다른 차별화된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데 명리학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춰야지. 그죠? 그 맞추는 걸 해보자라는 거예요. 해보자. 자,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 뭔가 음양도 새로이 정립도 해보고 오행도 새로이 정립해보고 육친도 새로이 정립해보고 이거는 대운에 쓰는가 세운에 쓰는가 아니면 명주에 쓰는가 이걸 한번 명확히 구분지어 보자라는 데서 이 강의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우세요? 온도를 조금만 낮출까요? 아무도 말씀이 없으시네. 자, 어쨌든 이 신물상 명리는 기존에 해온 게 아니라 간지의 음양을 찾아서 그 글자 나의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행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죠? 내 팔자의 행만 잡으면 그것만 잡으면 이제 팔자풀이는 거의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을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십수년을 공부해도 그 핵을 갖다가 잡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힘들까요? 내가 공부가 덜 돼서? 네, 맞습니다.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못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학이라고 그러죠. 역학. 자, 역이라고 그래요. 자, 역이라는 글자를 썼을 때 이 역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뭡니까? 이게 바뀐다라는 거죠. 바뀐다. 왜 옛사람들이 역학이라고 해서 역이라고 해서 왜 바뀐다라는 것을 부여해 놨을까라는 거예요. 부여해 놨을까? 내가 핵심의 글자를 잡기도 힘든 게 뭐냐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역학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자,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잖아요. 근데 일간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내가 이걸 쓰는지 이걸 쓰는지 이걸 쓰는지 이걸 쓰는지 이걸 쓰는지 이걸 쓰는지 이 뒤에 글자를 쓰는지도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뀌더라. 뭐에 의해서? 운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옛날 그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 늘 그럽니다. 운은 뭐라고 합니까?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임금. 그렇죠? 운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깥이 겨울이죠. 이 겨울을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겨울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겨울에 난닝구 입고 살 수 있습니까? 런닝 차림에 살 수 있으세요? 네, 따뜻한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삽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내가 돌아다닌다면 얼어 죽기 십상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털옷을 준비해서 털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춘 글자를 내가 사용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핵의 글자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 바뀐다는 뜻이 뭐냐면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 우리가 당사주를 맨 처음에 이 역학을 하기 전에 당사주를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점을 쳤었어요. 당사주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띠잖아요, 띠. 그러니까 그해 태어난 애들은 다 똑같이 살아요, 다 똑같이. 자, 과연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맞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죠? 일간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바뀌었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바뀐 것 같으면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더라. 그 우리가 학문의 한계점은 뭐냐면 뭐든지 고정해 놓고 본다는 거예요. 고정해 놓고. 첫 번째 이미 역학이라는 글자를 줘놨을 때는 이미 바뀐다라는 상태를 전제하에 이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그런데 우리는 일간을 고정점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월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풀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팔자가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이미 고정이 두 개 돼 있으면 변화성이 어떻게 돼요? 확 줄어들어 버리죠. 그죠? 이것도 고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게 이 역학이더라는 거예요. 역학. 참고로 저도 그 십몇 년을 이 공부를 했는데 못 맞춘 적이 더 많았습니다. 과거 텍스트를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문점자한테 욕도 먹어봤고요. 그렇게 안 살았다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당신은 이때 힘들었다. 뭐 사업을 했으면 요때 시작을 했는데 요 포인트에서는 망했을 건데 어땠느냐. 그렇다고 해요. 그걸 찍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핵심의 논리인 글자로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은 목차 부분하고 음양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신물상 명리의 개요라고 되어 있어요. 개요. 개요라는 거는 딴 거 없고요. 이제 팔자를 찾아가는 논리가 첫 번째는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 자, 역학은 절대 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이 아니다.
참고로 샘플로 팔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이 여성분 명조예요. 자, 여자 같으면 우리가 보통 팔자풀이를 할 때 관부터 찾아야 되겠죠. 자, 관성의 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드러났습니까? 숨겨져 있습니까? 없죠. 네, 오중에 기토, 인중에 무토, 요렇게만 지장간으로만 존재를 하지 드러난 건 없단 말이에요. 네. 드러난 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드러난 관이 없을 때 우리가 남편의 별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잘난 사람이에요? 폼이 덜 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폼이 덜 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분은 고위공직자분 사모님이세요. 인이 월에 있어서 그런 거. 인이 범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뭐냐면, 저는 첫 번째, 팔자의 제일 첫 번째 구분 짓는 논리가 뭐냐면, 팔자의 음양을 구분을 지어요. 음양. 자, 이 음양 구분 짓는 논리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월을 기준으로 삼아요. 월을 기준으로. 월을 기준으로 해서, 자, 봄,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이 있다면, 봄, 여름을 저는 양으로 보고요. 가을, 겨울을 음으로 봐요. 자, 월이 계절적으로 언제입니까? 봄이죠, 봄. 그죠? 봄이에요, 봄. 봄은 양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으로. 그죠? 그 나머지 글자가 음인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봄,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자는 양이 굉장히 강한 팔자예요. 양이 강한 팔자.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자, 사막에 물이 없다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목말라 죽겠죠? 오아시스라도 있어야 살잖아요. 자, 이렇게 양이 강하다면, 즉 사막이라면 무엇이 굉장히 필요로 하겠어요? 물. 그죠? 물이란 것은 뭐냐면 음의 기운이 있어줘야 이 사람의 팔자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즉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팔자에 드러났는데 음의 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간도 있고 월간도 있어요. 그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자, 우리가 천간합을 우리가 볼 때 천간합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갑기, 예? 네, 을경, 병신, 그 다음에 정인, 무계 이렇게 보잖아요. 자, 저는 참고로 이 글자도 지지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갑은 지지로 내리면 뭐예요? 인이죠. 인하고 기도 합이 되고, 미를 지지로 내리면 뭐가 됩니까? 미가 되죠. 즉 갑과 미도 합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생뚱맞죠?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저 수업을 계속 했었던 분들은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요거 을경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묘와 경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을과 원숭이 신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 관계에서는 그러면 여기가 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합이 되죠? 그죠? 자, 이 사람은 양이 강한데,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쓰는 글자는 어떤 글자겠다? 음의 글자를 소중하게 쓰겠죠. 즉, 여기가 나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발. 나의 출발 전공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가 되고, 여기가 배우자 글자가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 자, 처음 들으신 분 그냥 들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지의 형이 뭐가 있습니까? 축술미도 있고, 또, 네, 인사신도 있고, 예? 자묘도 있고, 또 뭐 있죠? 진오유해가 있죠? 그죠? 자, 자묘도 천간으로 들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간으로 들어올리면, 자수는 천간으로 들어올리면 뭐가 돼요? 자는 개가 되죠. 네, 개가 되고, 묘는 을이 되죠. 자, 을묘 이것도 형이라는 거예요, 형. 자, 여기에는 을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이게 바로 형이에요, 형. 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직업 특성이 어떻게 됩니까? 형벌, 수술, 가공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형벌은 뭡니까? 법무일 것이요. 그죠? 수술은 의료일 것이요. 가공은 뭐예요? 제조나 생산이라는 거예요. 그죠? 가공성이 들어가는 제조나 생산일 것이다. 자, 이런 것을, 즉, 법무라든지 이런 쪽 가는 게 뭐예요? 어딥니까? 국가공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지 최소한 형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어야 요즘 사회에 보니까 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교사가. 팔자에 관이 없어도 교사가 되는 게 보니까 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배우자는 개를 쓰는데 옆의 글자인 을개가 간섭을 하니 형벌권을 가진 조직사회에 근무하는 남편 인연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이를 하면 남편의 직업까지 정확하게 유추가 되어요. 관이 안 드러났을 때 남편의 직업을 유추가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글자는 남편의 글자이니 남편의 글자가 훼손되는 글자가 오면 남편이 일이 잘 풀리겠다, 안 풀리겠다? 잘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 굉장히 소중하게 쓰는 글자, 이런 글자들을 갖다가 훼손시키는 운이 오니까 내가 힘들게 살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는 기존의 텍스트에 안 나와 있던 논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기 위한 과정을 하려다 보니까 음양부터 해서 새로이 정립하는 과정의 교육 과정이 꼭 필요로 하겠구나 해서 이 강의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명리학을 한다고 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고정을 시켜놓지 말라는 거예요. 고정을. 이 학문은 살아있는 학문이거든요. 절대 고정되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것. 항상 변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놓지 말아라. 즉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게 볼록이에요, 오목이에요? 질문을 드려요. 자, 그럼 선생님들마다 각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선생님, 이게 볼록입니까? 오목입니까? 볼록. 다른 선생님은요? 이게 볼록입니까? 오목입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네, 볼록. 자, 볼록이라는 뜻은 우리의 관찰자 시점이 위에서 내려 봤을 때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내는 뭐예요? 볼록이 아니죠? 그죠? 이것도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공부하기에는 뭔가 하나의 관찰자 시점을 고정시키는 게 공부하기는 편해요. 왜? 답이 딱 부러지니까. 그런데 이 학문은 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절대 고정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